1번부터. 자, 문제 한번 읽어보자. 남학생 3명과 여학생 4명 일렬로 세운대. 써볼까? 남학생이 3명이 있고, 여학생이 4명 있는 상황. 근데 남학생 사이에 항상 2명의 여학생이 있도록 세우는 경우의 수. 그래서 이런 문제의 접근은 얘들아 항상 그 과목 생각하라고 그랬지, 과목. 그 경계를 먼저 설정해 두고 거기에 누구를 배정할지에 대한 해석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어, 여학생이 지금 4명인 건데, 문제에 보면 남학생 사이에 항상 여학생이 2명 있어야 된대. 그럼 남학생이 어떻게 보면 칸막이가 된다는 소리거든. 그래서 남학생을 먼저 배열할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스텝. 자, 남학생을 배열하자. 그 남학생 그냥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에 가졌으니까 3팩토리얼이라고 이제 바로 얘기를 해주고. 자, 두 번째 상황을 해석해보자.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남자 있고, 남자 있고, 남자 있고. 얘네 지금 배열한 상황이야. 그럼 여자애가 이제 4명인데, 이 문제 좀 간단하지? 왜냐하면 여학생이 이렇게 남학생 사이에 2명이 있어야 된대. 이게 단순한 이야기였어. 그럼 끝났다, 얘들아. 어.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떤 얘기만 해주는데, 단순하게 요 자리에 그냥 여학생 4명을 일렬로 배열하면 끝난다는 소리지. 그래서 첫 번째 상황, 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요만큼의 경우의 수가 나오니까, 고배 법칙에 의해서 3팩토리얼 곱하기 4 팩토리얼의 결과값, 이 6 곱하기 얼마 나오지? 24 나오나? 따라서 이 결과값은 144라는 결과 잘 내면 되겠다. 그래서 1번 상황은 우리가 예전에 뭐 복잡했던 그런 상황 그런 거 아니고 그냥 해석의 이야기인 것 같아. 첫 번째 남학생 먼저 배열해두고 남학생 사이에 여학생 2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니까 2명 이상이 아니라 2명이 있어야 된대. 한번 해석을 해보자. 자, 2번 문제도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자. 자, 8명의 학생이 있어. A, B, C, D, E, F, G. 넣어볼까? A, B, C, D, E, F, G, H. 이어서, 여기 8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반장 1명, 부반장 1명을 뽑겠대. 반장 1명과. 뭔 소리야, 이거? 우영이 마이크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자, 다시 2번이야. A, B, C, D, E, F, G, H 8명 있는데 반장 1명, 부반장 1명 뽑겠대. 자, 뭐라고 나있냐면 A, B장 적어도 1명이 반장 혹은 부반장에 뽑히는 경우의 수가 돼. 자,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이야기는 적어도 1명이야, 얘들아. 이 케이스가 너무 많지. 한마디로 반장, 부반장 둘 중에 A, B, 얘네가 적어도 1명 있어야 된다는 소리니까. 그래서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집합의 개념. 그렇게 한번 접근하자고. 그리고 전체 상황에서 뭘 뺄 거야? A, B가 모두 선출이라고 할까? 당선되지 않는 이 경우의 수를 구하면 끝나. 그래서 지금 전체의 경우의 수는 8명 중에 2명을 뽑아서 반장, 부반장 배열해 주는데 반장, 부반장 자리를 그냥 배열해 준다는 얘기니까. 근데 A, B 선출되지 않아. 그럼 몇 명 중에 6명 중에 2명을 선택해서 일렬로 배열하면 끝난다는 얘기지. 그래서 결론 빨리 짓자. 그러면 8, 7에 56에서 얘들아 6, 5, 30을 빼준 결과값은 26이 이렇게 나오겠지.
문제가 많이 어려운 얘기는 아니었던 걸로. 그래서 적어도 얘기가 나오면 얘들아, 적어도는 이상의 개념이라고, 이상.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란 얘기는 케이스가 너무 많다. 물론 이 적어도란 얘기가 나왔을 때 직접적으로 계산하는 문제도 종종 있으나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집합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어떨까 싶은 거다. X라는 집합이 주어져 있다 얘들아. X라는 이 집합을 1, 2, 3, 4, 5, 6까지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집합 X에 대해서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래. X에서 X로의 대응이 되는 이 함수야. 자, 가라는 조건. 함수 F는 1대1 대응 함수. 자, 나라는 조건. F1과 F2와 F3의 곱이 뭐래? 홀수래.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 구하라는 문제야. 문제 많이 어려운 거 아니니까. 보자. 자, 첫 번째 조건 봐봐. F라는 이 함수는 1대1 대응이야. 1대1 대응 함수가 뭔지 알아야지. 한마디로 이 함수 값이 다 다르다는 얘기야. 같은 함수 값이 존재하면 1대1 대응이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조건일 수 있어. F1 더하기 F2 더하기 F3의 결과값이 홀수야. 이 말의 해석은 F1이라는 이 함수값과 F2라는 이 함수값, F3 얘네 모두 홀수로 대응돼줘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 중에 적어도 하나가 짝수면 곱이 짝수가 나오거든, 얘들아. 그래서 일단 이 케이스 먼저 확인해 주면 돼. F1과 F2와 F3의 함수값. 이 함수값을 결정짓는 아이디어는 홀수가 지금 누구 있니? 1과 3과 5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세 개 중에 세 개를 선택해서 얘네 배열해주면 끝나. 어려운 거 아니지? 자, 따라서 이 방법의 가지수는 얼마 나오니? 6가지가 나와. 이 6가지가 의미하는 게 뭐라? F1, 2, 3의 함수값을 결정한 거야. 그 방법의 가지수가 이제 6가지 나온다고. 자, 그럼 두 번째. 무슨 얘기만 해주면 돼? F4와 F5와 F6의 함수값 결정해야 돼. 근데 기존에 1, 3, 5는 함수가 배정되어 있고 1대1 대응 함수라는 조건 때문에 어떤 값을 2와 4와 6이라는 요 값을 요 함수 값에 그냥 배열해주면 끝나는 문제. 그럼 그 방법의 가지수는 몇 가지? 3팩토리얼 6가지 나오지. 즉, 요 6가지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6가지가 뭐 나오지? 따라서 전체적인 함수의 개수는 몇 개? 36개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잘 해석을 해주면 돼. 많이 어려운 얘기는 아니었으니까. 4번도 볼게, 얘들아. 자, 4번 문제 한번 읽어보자. 5개의 숫자 0, 1, 2, 3, 4, 0, 1, 2, 3, 4. 자, 이렇게 주어져 있고 한 번씩만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 중에서 바이브에서 5자리 자연수에서 뭘 구하래? 4의 배수가 되는 것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 자, 한번 고민해보자, 얘들아. 여기서 우리가 가장 해석을 잘해줘야 되는 건 4의 배수야. 자, 예를 하나 들어줄게. 자, 무슨 이야기냐면, 1230, 4. 요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가 4의 배수인지 아닌지를 체크할 거야. 근데 식진법의 표현인 거야. 즉, 식진법의 표현. 1 곱하기 10의 세제곱 더하기 2 곱하기 10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10 더하기 4로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항상 성립하는 얘기가 뭐냐면 10의 세제곱과 10의 제곱 얘네 두 개의 값은 4의 배수야.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던 게 얘들아 4로 나눈 나머지 얘기를 많이 하거든. 4의 배수의 의미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 0이란 얘기야, 0. 그럼 보면 알겠지만 이 전체를 4로 나눈 나머지를 체크하기가 좀 힘드니까 각각의 자릿수에 대한 해석으로 넘어가자고. 그러면 1000은 4의 배수니까 4로 나눈 나머지가 0 나오고 100도 4의 배수니까 4로 나눈 나머지가 0이 나와. 그럼 요 값이 어떤 값? 34가 4의 배수인지만 확인하면 돼.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요건 하나 기억을 해두자. 어떤 수의 배수를 이야기할 때는 십진법의 표현으로 나머지 계산만 잘해주면 되는 건데 중요한 건 4의 배수의 특징점은 10의 자리와 그리고 1의 자리 이로 만들어진 두 자릿수가 이 두 자릿수가 두 자리 수가 모이기만 하면 4의 배수이기만 하면 이 두 자릿수가 4의 배수이기만 하면 100의 자리, 뭐 1000의 자리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다 4의 배수 된다는 소리야. 그것만 잘 체크를 해주면 돼. 따라서 5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5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우리는 뒤에 두 자리 요 두 자리만 잘 보면 돼. 근데 5자리라고 했으니까 앞에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10,000의 자리가 이렇게 있을 거야. 근데 여기서 좀 짜증이 나는 게 누구? 이 0 때문에 짜증이 난다는 소리야. 그래서 요 두 자리에 0이 속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눠서 생각할게, 얘들아. 나눠서.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0을 포함할 때, 0을 포함할 때 어디에? 요 자리에, 이 10의 자리와 1의 자리에 0이 들어갈 때와, 자, 두 번째 경우는 0을 포함하지 않을 때야. 이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보자. 자, 0을 포함한다는 얘기는 케이스가 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 0사 있지 않을까? 또 누구 있니? 4, 5, 20이니까 20도 나오네.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 40. 요게 이제 뭐가 나와? 4의 배수가 나온다는 소리야. 잘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0, 4든 2, 0이든 뭐 4, 0이든 일단 0과 적당한 수 하나가 없어진 거거든, 지금. 자, 그럼 여기다 뭐를 얘기해 주면 돼? 나머지 세 개의 수를 그냥 일렬로 배열하면 돼. 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나머지 세 수를 일렬로 배열하면 끝난다 소리지. 그럼 다 4의 배수 나와. 따라서 우린 무슨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니? 여기서는 얘가 좀 그런데 여기 만의 자리도 얘들아 다 4의 배수 나와. 아니 100이 4의 배수면 1000도 4의 배수고 만도 4의 배수 나올 거라고. 그래서 문제 안 돼. 요 두 자리만 생각하면 돼. 따라서 1번 케이스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요 한 가지 경우에 대해서 6가지 나오니까 63, 18, 18가지의 4의 배수가 나오겠고. 자, 두 번째에서 초점 맞춰야 돼. 두 번째. 두 번째 한번 볼게. 자, 무슨 얘기냐면 만의 자리, 천의 자리, 백의 자리가 이렇게 있고 10의 자리가 뭔가가 있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요 10의 자리에는 0을 포함하면 안 돼. 0을 포함하면 안 된다는 소리지. 그러면 거기서 이 4의 배수 누가 있겠니? 12가 일단 보여. 이건 찾아야 돼. 어쩔 수 없어. 12가 있고 16은 없고 20도 아까 있고 24 어때? 24. 24 나오겠지. 그리고 28 없고 32. 더 이상 나오지 않네. 그래서 요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되고, 얘들아. 자, 여기에 누가 지금 있는 거니? 0이 지금 있는 거야. 근데 0은 만의 자리에 올 수 없어, 얘들아. 지금 수 두 개를 채워놨고, 0이 아닌 수 두 개를 채워놨고, 여기엔 절대 0이 올 수 없으니까 여기 올 수 있는 수는 두 개 중에 하나가 올 수 있겠지.
나머지 몇 개 남아? 두 개 남아. 그 두 값을 여기다 이 0을 포함하겠지. 두 값을 일렬로 배열, 이 팩토리얼 가지수가 나오고. 자, 그래서 전체적인 방법의 가지수는 세 가지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두 개의 경우가 나오고요. 나머지 두 개의 수를 일렬로 배열하면 됩니다. 라고 해서 요거 빨리빨리 계산하면 12가지가 나오지. 그런 식으로. 따라서 18개와 20개, 12개의 총합 30가지의 자의 배수가 존재합니다. 라고 자, 결론 지으면 되는 이야기.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5번도 뭐 자주 나온 유형의 문제인데 해결하는 데는 그닥 어려움이 없어서 자, 문제 한번 볼게. 6개의 숫자 0부터 5까지 0, 1, 2, 3, 4, 5. 자, 이런 숫자가 6개 있대. 자, 서로 다른 세 개를 사용하여 세 자리 자연수 만든대. 세 자리 자연수. 근데 이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뭐보다 크대? 410보다 커야 된대. 얘는 그냥 헤아리면 되더라. 어렵게 보지 마. 100의 자리가 4일 때. 그러니까 410 얼마? 420 얼마? 430 얼마? 그리고 440만 안 나올게. 450 얼마? 요것만 헤아리면 돼. 100의 자리가 4일 때의 이야기고, 즉 여기가 100의 자리 수가 4일 때의 상황이고, 또 마찬가지지 뭐. 100의 자리 요 수가 5일 때. 그럼 얘는 5 얼마면 다 됐잖아요. 쉬운 거 먼저 가야 돼, 얘들아. 요 경우가 이제 쉽거든. 그럼 5를 제외하고 여기는 100의 자리 고정했으니까 나머지 5개의 수 중에 5개의 수 중에 몇 개 선택해서 2개를 선택해서 1열 배열하면 410보다 항상 크게 나오지. 그래서 이거 빨리빨리 계산하면 20가지가 나오거든. 맞아? 잘 생각해봐. 요 경우 어때? 4, 1. 여기 올 수 있는 수는 0을 제외한 나머지 5가지가 나오지. 4, 2, 4, 2 이렇게 제외하고 여기 올 수 있는 수는 얘네 두 개를 제외한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지. 동일한 구조. 자, 똑같이 네 개가 나올 거야. 자, 결론. 따라서 5 더하기 4가 3개 있으니까 12 더하기 20의 결과값이 37개의 자연수가 존재한다. 라고 잘 결론 지으면 되겠다. 뭐 잘못됐어. 어디 잘못됐니? 이제 세 가지예요. 어디가 세 가지지? 맨 위에 거요. 아이쿠야, 이 5가지가 아니네. 4, 1인데 410보다 커야 되니까 0 오면 안 되는구나. 수 4, 1, 0 안 되고 2, 3, 5. 이 세 가지 해봐야 돼. 실수하지 말자. 세 가지. 그래서 35가지가 나오지. 35개. 410보다는 일단 커야 된다고 하니까. 자, 이어서 6번 문제도 천천히 보자.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 서로 다른 한 자리 자연수 5개를 일렬로 나열하겠대. 적어도 한쪽 끝에 짝수가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84가지. 이때 짝수의 개수 구하래. 즉, 5개의 자연수. 한마디로 얘는 한 자리 자연수래. 얘를 일렬로 배열할 건데 적어도 한쪽 끝에 뭐가 온대?
짝수가 온대. 그랬을 때 짝수의 개수 구하래. 짝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 얘도 한번 해석을 잘 해보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5개의 한 자리 자연수를 이렇게 일렬로 배열할 건데, 요 양쪽 끝에 적어도 하나 짝수가 온대. 둘 다 와도 되고, 여기에만 와도 되고, 여기에만 오면 되겠지. 이 세 가지가 존재. 그래서 너무 많지. 그래서 뭐로 가자? 여집합의 개념으로 가자고. 따라서 전체에서 얘들아, 전체에서 뺄 거야. 뭘 뺄 거야? 양끝 모두 홀수가 오게 되는 이 방법의 가지수를 뺄 거야. 그 결과가 84라는 해석인 거야, 얘들아. 그렇게 보지 말고. 자, 그러면 관점을 좀 바꿔야 돼. 문제에선 지금 짝수를 물어봤는데, 짝수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홀수의 개수를 구해보자고. 이 홀수의 개수를 n개라고 두면 자연스럽게 짝수의 개수는 몇 개가 나오겠니? 전체가 몇 개니까 5개니까 여기서 n을 빼준 게 짝수의 개수 나올 거라고 당연히. 자, 그럼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보자. 그냥 뭐야 한 자리 그 전체의 경우의 수는 그냥 5개를 일렬로 배열한다는 소리야. 어떤 수인지 모르겠는데 5개가 결정돼 있어. 그거를 일렬로 배열. 한마디로 5 팩토리얼이 전체 가지수. 5 팩토리얼 계산 많이 했잖아. 120까지 나올 거라고. 여기에서 홀수의 개수 n개라고 놓은 거야, 얘들아. 그 n개 중에 몇 개 선택? 양끝 모두 홀수니까 2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배열하죠. 그럼 어디가 해결된 거니? 이 상황이 지금 해결된 거야. 그러면 나머지 몇 개의 수가 남는 거야? 3개의 수가 있는 거라니까? 그걸 그냥 일렬로 배열하면 된다고. 따라 정리하면 120까지 해서 뭘 빼는 거니? 6 곱하기 n 곱하기 n-1을 뺀 요 값이 얘들아 84인 거다. 자, 문제 끝났네. 따라서 요 전체를 이항시키면 6n 곱하기 n-1 요 결과값이 120에서 84를 뺀 결과값. 이거 얼마 나오지? 36 나오니? 그래서 양변 6으로 나누면 6이 나와서 문제 끝나네. n 곱하기 n-1이 6이니까 3 곱하기 2를 만족시키네. 따라서 n의 값은 자연스럽게 3이 나오고 여기다 대입한 우리가 찾아 헤맸던 짝수의 개수는 2개 나올 거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 되겠지. 어떻게 할 수 있겠니? 3명의 학생이 일렬로 배열된 7개 똑같은 의자 앉는데 어느 2명도 이웃한 의자에 앉는 경우에서 7번 문제랑 1번 문제랑 거의 유사하지. 자, 3명이 있는데 얘네가 의자에 앉는데 근데 모두 이웃하지 않는 상황인가? 어느 2명도 이웃한 의자에 앉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이것도 봐봐, 얘들아. 어떻게 하자고? 칸막이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 사이에 애들을 채워 넣자고. 그게 쉽다니까. 그럼 칸막이를 어떻게? 의자 4개 깔고 가자는 소리야. 의자가 하나가 있고, 2개가 있고, 3개가 있고, 4개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다 동일한 의자래. 맞나? 똑같은 의자래.
그럼 이렇게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얘들아 어렵게 보지 마. 똑같은 의자니까 이거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나오는 상황. 자, 칸막이 다 설정됐네. 몇 명 있어? 3명 있어. 그 3명이 엉덩이에 의자를 갖다 붙여놓은 거야. 그럼 전체 7개의 의자가 될 거고. 그럼 그 의자가 채워질 수 있는 자리가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존재하게 되겠지. 그래서 이 5가지 자리, 자리? 5가지 자리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서 3개를 선택해서 서로 다른 이 3명에게 일렬로 배열하면 걔네의 자리가 완성된다는 소리야. 그럼 문제의 조건에 일치하겠지. 따라서 이 경우의 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의 경우의 수로서 5, 4, 20에 3 곱하면 이제 60까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이제 문제 한번 읽어볼게. 그 8번. 어느 학교 체육대회 학급 이어달리기 대표 선발. 남학생 2명, 여학생 3명, 선생님 1명이래. 써보자. 자, 남학생이 2명이고, 자, 여학생이 3명이네. 선생님이 1명이야. 자, 순서 결정 문제인 것 같아. 그 다음 조건 만족시키도록 순서를 정하래. 가. 첫 번째 마지막. 가가 첫 번째랑 마지막. 우선 여학생이야. 나. 이거 그냥 한 번에 할게. 나다. 나와 다섯 남학생도 그렇고 얘들아. 여학생도 그렇고 연속해서 달리지 않는 상황을 만족하게 되는 방법의 가지수를 구하라는 문제. 어떻게 문제 파악되었는가? 어쩔 수 없어, 얘들아. 일단 고정을 시켜보자. 자, 요 조건을 일단 고정시킬 거야. 첫 번째와 마지막 번째. 첫 번째가 이렇게 있고, 마지막 번째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여학생 2명을 깔고 가야 돼. 그래서 첫 번째는, 첫 번째 단계. 여학생 2명을 배열하자. 그럼 이 방법의 가지수는 얘들아, 여학생 2명을 양 끝에 배열하는 방법의 가지수 3명 중에 2명 선택, 1열 배열, 3 곱하기 2가 이렇게 나올 거야. 그 6가지를 일단 생각을 해보는 거지. 6가지. 이 6가지 각각에 대해서 몇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지 잘 살펴보면 돼. 자, 봐봐봐. 여학생 2명이 일단 지금 이렇게 있는 거야. 여학생 2명이. 자, 그럼 자리가 하나, 둘, 셋, 4개 자리가 나오거든. 이 자리의 번호를 1번, 2번, 3번, 4번의 경우로 일단 생각을 해서 표현 잘해주면 돼. 자, 문제는 한 명의 여학생이 더 남거든. 2명 배열해놓고 3명이니까 이 한 명을 어디다 배열할 건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봐. 여학생 연속해서 뛰면 안 된대. 그럼 그 한 명의 위치는 2번 아니면 3번이야. 그래서 여학생 한 명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2번에 배열될 때와 3번에 배열될 때의 구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즉, 요 경우가, 자, 여학생, 그리고 뭔지 몰라, 여학생, 그리고 뿅뿅, 그 다음에 여학생. 이런 상황이거든. 요 번호가 지금 누구니? 1번이 되겠고, 3번이 되겠고, 4번이 이렇게 나올 거야. 자, 그럼 요 자리에 누구를? 남학생 2명과 교사, 선생님, 1명을 배열해주면 돼.
이런 식으로. 그 방법의 가짓수만 잘 체크를 해주면 되겠지. 일단 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자, 보자. 1번과 3번에 남학생 2명을 배열할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선생님은 4번 자리에 배정이 될 거거든. 그 방법의 가짓수는 그냥 남학생 2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이 팩토리얼 가짓수가 이렇게 나오겠고, 또는 남학생 2명을 1번과 4번에 배열해도 되거든. 연속해서 띄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교사는 3번에서 띄게 되겠지. 그러니까 남학생 2명 배열하는 이제 경우인 거고, 여기에 교사가 배정이 될 거야. 자, 그랬을 때 요 가짓수는 이 팩토리얼 가짓수가 나온다라는 거 동일하겠지 뭐. 자, 그러면 전체적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 지금 어디 갔니? 요 케이스 하나와 요 케이스 하나가 이제 존재를 하겠지.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나오겠니? 2번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럼 요 상황이 지금 뭐야? 이렇게 배정돼 있고, 여기서 2가지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2가지가 나와주니까 전체적으로 4가지가 나오지. 근데 원래 몇 가지 있었어? 6가지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얘 혹은 요 경우니까 4가지가 존재한다, 실제. 그래서 요 2번 상황에서 6 곱하기 4의 결과값이 24가지의 방법의 가짓수가 나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동일할 거야. 어떤 상황도 존재하니 3번 자리에 이 여학생 한 명이 들어간 거예요. 3번 자리에. 그럼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체크해 준다면 여자아이가 1번, 그리고 요래 나오고 여자아이가 배열되겠고, 요래 여자아이가 이렇게 F의 배열이 되겠지. 잘 생각을 해보자. 지금 케이스가 얘야, 얘. 요 상황, 요 상황. 그래서 여기 상황 하나 체크, 요 상황 하나.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겠지. 지금 이 상황이랑 요 상황이랑 다른데 구조가 동일하거든. 그럼 경우의 수가 같지 않겠니?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이 될 거니까. 그래서 요 경우도 몇 가지가 나온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야. 6가지, 즉 6가지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4가지씩 존재한다고. 그래서 64, 24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지. 그래서 전체적인 경우의 수는 24 더하기 24의 결과값이 48가지가 나온다. 48가지. 이렇게 잘 결론 지으면 될 것 같아. 아니, 잘 한번 생각해봐. 많이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래서 여학생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준 거고, 남학생 2명과 선생 1명.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그래, 얘들아. 그냥 교사의 자리가 결정되면 남학생 2명 1렬을 배열한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 그건 뭐 너희들의 자유인 거고. 그리고 만약에 서술형 문제가 나왔다, 얘들아. 서술형 문제가 나왔을 때, 요 1번 과정, 그러니까 2번 자리에 여학생이 있는 요 과정을 딱 너희들이 설명했어.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설명했어. 그러면 요 경우도 이렇게 동일하게 설명을 해줄 필요는 없어. 그냥 1번 상황과 마찬가지로 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 큰 문제는 안 돼. 이 과정이 워낙에 구체적이고, 지금 요 케이스와 요 케이스가 다른 케이스지만, 구조상 동일한 경우의 수가 나온다라는 건 누가 봐도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술형 답안에서 만약에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작성해줘도 큰 문제는 안 생겨, 얘들아. 이렇게 자리가 8개가 있는 거야. 이게. 근데 중요한 건 얘는 고정이야.
얘는 운전자라고 하자. 부정 상황이다. 그리고 손님이 A, B, C, D, E, F, G. A, B, C, D, E, F, G 이렇게 7명이 있는 거야. 7명이 요 의자에 배열하는 방법의 수인데 가, 나의 규칙에 맞춰야 된대. A와 B는 이웃해야 안 돼야 돼. 얘는 이웃해야 되는데 C, D는 이웃하면 안 된대. 이웃하는 건 좀 쉬워 해석하는 게. 근데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걸 해석하는 게 좀 어렵지. 그러니까 문제 읽어보면 알겠지만 옆자리를 이웃한다라고 하고 앞뒤 자리는 이웃한다라고 얘기 안 해. 자, 쉬운 거 먼저 고정시켜 주는 게 나쁘지 않아 얘들아. 이웃한다라는 상황이 그닥 어렵지 않으니까. 이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이부터 시작을 해볼게. 자, A, B 이웃하는 경우에서, 자, 첫 번째 단계. A와 B가 이웃한 후에, 그리고 좌석 배정까지 갈게. 좌석 배정까지. 자, 그래서 얘를 그냥 묶어놓고 생각하면 돼. A, B 이웃하는 경우가 이 팩토리얼 가지수가 나오는 거고, 5가지 배정하자. 그러면 요 1열, 2열, 3열 중에 하나니까 어때? 상 콤비네이션 1이 되겠지. 아직 조합은 안 배웠어도 그냥 3이라고 해서 몇 가지가 나오니? 6가지에 대한 해석을 하는 거야. 6가지. 이 6가지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자, 두 번째야, 두 번째. 자, CD가 이웃하지 않는 상황. 그래서 이 문제를 얘들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너희들이 판단해야 되는데 이웃하지 않는 상황 그냥 다이렉트로 접근 한번 해볼게. 다이렉트로. 지금 좀 묘한 좌석이 하나 있어. 그 묘한 좌석이 누구냐면 얘. C 혹은 D가 여기에 둘 중 하나 앉거나 그렇지 않거나 그 두 개의 상황으로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래서 1열이라고 하죠. 1열. C 혹은 D가 첫 번째. 두 번째에서 1번 상황. B와 D가 하나가 1열에 앉는 경우. 그 이 방법의 가지수는 C 혹은 D니까 둘 중 하나 아니니? 두 가지가 나올 거라고. 이렇게. 자, 그럼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C가 앉고, 여기 하나, 이렇게 앉고, A, B의 위치는 결정됐고, 나머지 좌석은 4개가 이렇게 있는 거야. A, B가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고, 그건 지금 다 헤아려 놨으니까 문제 상황 안 돼. 자, 그럼 그 상황은 뭐야? 누구니? C를 앉혀놨으니까 G, 그리고 E, F, G를 그냥 여기다 배열만 해주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방법에 가지고 쓰는 몇 가지? 4 팩토리얼, 즉 4명 중에 4명 선택해 1열 배열하는 방법과 동일하겠지. 그래서 4 팩토리얼의 가지수는 얼마 나오니? 24가 나오고 거기다 2를 곱한 결과값 이 1번 케이스 다시 8이 나오죠. 이렇게. 자, 두 번째 상황도 한번 해석을 해보자. 두 번째 상황. 얘가 조금 짜증이 날 수 있어. 자, 두 번째 상황은 C. 이제 C 혹은 D가 모두 1열에 앉지 않아. 이 상황이야. 자, 그러면 모두 앉지 않으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자, 요렇게 되어 있고, A, B는 일단 여기 지금 체킹을 해줬고, 요렇게 4자리가 있을 거라고. 자, 그럼 보자, 얘들아. 여기에 앉게 되는 사람은 누구 중에 한 명이니? E, F,
G 중에 한 명이라고. 그럼 세 가지가 남아,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 중 하나가 되겠고. 자, 예를 들면 하나 고정해놔. 잘 이해 안 되면. E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기 남는 애가 F랑 G랑 C랑 D요. 얘네들을 여기다 배열할 때 누가 C, D가 이웃하지 않게만 배열해주면 돼. 그럼 얘랑 봐봐. 네 개의 자리가 이렇게 있거든. 하나, 둘, 셋, 네 개. 요것만 이제 초점 맞추면 돼. 그럼 C, D의 자리 배열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중에 하나야. CD가 앉게 될 자리를 결정한다는 소리야. 잘 생각을 해봐. 그럼 요 네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CD 그냥 배열해주면 되거든? 그럼 몇 가지 나오니? CD의 위치야, 위치. 이 위치가 네 개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CD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이 팩토리얼이 나오고, 여기서 이 FG지, FG. 얘도 배열을 해줘야 돼. 그 방법의 가짓수가 이 팩토리얼 가짓수가 이렇게 나오거든. 또 어렵다. 그래서 전체적인 방법의 가짓수는 3 곱하기 4가 돼서 3, 4, 12가 나오고, 여기 2 곱하기 배열의 문제 2가 나오니까 4를 곱하면 몇 가지 나와? 48가지. 2번 경우도 48가지가 나와. 지금 2번 경우와 1번 경우는 같은 구조가 아니야. 다른 설명이야. 그냥 우연치 않게 48가지 동일하게 나온 것 뿐이야. 잘 고민해봐봐. 따라서 이 6가지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48가지 혹은 48가지가 나오니까 6 곱하기 96의 결과값 66에 36에 69, 54니까 57 나오겠네요. 576가지의 결론을 잘 내면 되는 거나. 잘 생각을 해줘야 돼. 가급적 여기 나온 뒤에 해설지랑 달리 풀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뒤에 아마 해설지는 여집합의 개념으로 풀었거든. 근데 그걸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게 1, 2, 3, 6, 18일 때 1, 2, 3, 6, 18. 자, 요 수 중에서 5장이 이제 카드래. 1열 나열할 건데 이웃한 두 카드에 적혀있는 수의 곱이 모두 6의 배수가 되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문제. 이것까지 뭐 과정상 너희들이 할 필요는 없어. 그냥 여기서 구하라는 거 잘 구하면 돼. 자, 1번. 1, 2가 적힌 두 카드가 서로 이웃하는 경우를 보겠대. 1번 상황을 보면 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자, 이 두 카드를 한 묶음으로 생각하겠대. 두 카드의 자리를 바꾸는 것을 고려하면 1, 2가 적힌 두 카드를 이웃하도록 5장의 카드를 나열하는 경우. 문제는 이거야. 1과 2를 이웃하게, 요렇게 이웃하게 지금 만든 상황이거든. 그리고 1년에 대한 문제. 한마디로 요거를 하나의 수로 보고 나머지 4개의 수를 1년로 배열이라는 소리거든. 근데 1, 2가 위치가 바뀌는 상황도 존재할 테니까. 요 값이 가야. 그래서 4팩토리얼이 24가 나오고 거기다 2 곱하니까 48의 결과값이 문제에서 P라고 주어져 있다. 두 번째 상황도 동일하게 나올 거고. 이 세 번째 상황을 보자. 세 번째. 1번이고. 자, 세 번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1, 2, 3이 적힌 세 카드를 한 묶음으로 생각하고 세 카드 중 1이 적힌 카드가 가운데에 위치하는 거야. 지금 1이 이렇게 있는 거고 그리고 2, 3이 이렇게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얘를 한 묶음으로 생각해.
나머지 그럼 누구 남니? 6과 18이 있는 거 아니야? 6하고 18이 이렇게 있는 거 아니니? 이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다야, 다. 아, 나야, 나. 그래서 요거 한 묶음으로 생각하고 얘가 고정이야, 얘들아. 그럼 얘네 두 개 위치 바꾸는 경우에서 이 팩토리얼 가지수가 나오고 이거 한 묶음 한 개, 두 개, 세 개, 1열 배열이니까 3 팩토리얼 가지수가 나오겠지? 얘가 나라고. 요 결과값은 2 곱하기 6이니까 12개가 나오고 이 값이 Q래, Q. 그리고 마지막 그냥 얘기해주면 돼. 전체 경우의 수에서 고려를 해주겠대. 5장을 일렬로 나열하는 모든 경우의 수는 120까지거든. 120까지. 얘가 전체가 되겠지. 요 전체 경우의 수에서 무슨 얘기만 해주면 돼. 이 사건을 빼주면 되겠지. 지금 여집합에 대한 해석이니까. A 또는 B가 일어날 경우. 그러면 1번이 일어날 경우가 48가지, 2번이 일어날 경우가 48가지, 너무 많이 더해서 3번을 빼줘야 된다고.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12가지 빼줘야 돼. 얘가 다야, 다. 자, 그래서 빨리빨리 계산을 해보자. 그러면 얼마 나오지? 아이씨. 오케이. 36 나온대. 계산 한번 해봐. 이 계산 결과가 36. 얘가, 반말하고 이제, R이라고 나와 있어. 엄마가 아니지. 그랬을 때 P 더하기 Q 더하기 R의 결과값. 그러면 48 더하기 12 얘기해주면 60 나오겠고, 60 더해주면 96이라는 결론을 잘 내면 되겠다. 뭐 심각하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었고 빈칸 추론 문제는 얘들아 이 전체적인 과정을 너희한테 이해하라는 문제가 절대 아니라 그냥 빈칸만 잘 구할 수 있는지 이 상황 판단만 잘해주면 돼. 앞뒤 상황 잘 고려해줘서. 오케이. 11번 마지막 한번 얘기를 해보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1, 2, 4, 6, 8, 9 1, 2, 4, 6, 8, 9 6 개의 수를 요런 직사각형에 네모칸 3 곱하기 2가 되겠지. 여기에 배열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가로줄에 있는 세수의 합이 서로 같아야 돼. 요 가로줄의 합과 요 가로줄의 합과 요 가로줄의 합이 같아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문제. 한마디로 여기에 어떤 적당한 수가 있겠고 여기에도 적당한 수가 있겠는데 그 두 수의 요 두 줄의 수들의 합이 동일해져야 돼. 그러면 얘들아, 또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돼? 얼마로 동일해지는가를 먼저 체크해야 돼. 이거 유니크하거든. 똑같다고. 왜냐하면 전체 합이 여기 10 나오고 10 나오고 10이 나오니까 전체 합이 30인데 같아야 됩니다. 평균이지. 또 얼마니? 그래, 15로 동일해져야 된다고. 한마디로 요 합이 15가 나와야 되고 15가 나와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분할을 해줘야 될지 명백히 두 개의 조합이라고 하긴 뭐 상관없지만 어쨌든 두 그룹으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어. 합이 15야 얘들아. 그럼 어떻게 나올지 한번 생각해봐. 1과 6과 7 나오니까 8 이렇게 한번 묶어보자. 그러면 15가 일단 나오고 나머지 2와 4와 9를 이렇게 조합을 시키면 얘 역시 합이 15가 나오지. 그래서 이 문제가 끝나.
자, 이게 지금 윗줄과 아랫줄이야. 위, 아래. 그러면 1과 6과 8이 그리고 2와 4와 9가 윗줄의 배열, 아래쪽에 배열하는 방법의 가지수는 그닥 어렵지 않게 그냥 윗줄의 배열, 동시에 아랫줄의 배열, 전체적인 가지수는 66에 36가지가 나오거든. 근데 요 위아래가 바뀔 수도 있거든. 그 가지수는 두 가지가 나와. 그래서 전체적인 경우에서는 36 곱하기 2의 결과값인 72입니다. 라고 결론 지으면 되겠다, 이거. 이제 여기까지 한번 고민해 보고, 얘들아.